다음엔 왁스 제거 단계입니다. 뜨거운 물에 100도씨 물에 30분간 담굽니다. 그렇게 되면서 왁스를 최대한 녹이는 것이겠죠. 그런 다음에 그림과 같이 빨간색 원 안에 홈에다가 스파츌라 뒷부분을 이용해서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기초상을 먼저 빼내게 되고 보온병 같은 거는 왁스 찌꺼기까지 모두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레진 분리제를 바르게 되는데요. 이때 인공치는 절대 직접적으로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 공급 거기에다가는 정말 잘 발라줘야 됩니다. 만약에 안 발라준다 한다면은 이제 매물재를 파손할 때 매물재가 다 디플라스팅을 할 때 거기에 달라붙게 되면서 연마할 때 아주 좀 힘들어집니다. 분리제 바르는 시기는 석고 모형이 따뜻할 때 바르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다량체를 3대 1 비율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량체란 파우더를 말하고 다량체는 리퀴드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물엿이 될 만큼 교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셀로판지로 덮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리퀴드액이 증발이 되지 않음으로써 작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3분 정도 기다리면은 병성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진을 이제 좀 말라 해가지고 음영에다가 전임을 시켜준다. 그 다음에 셀로판지로 덮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로 압력을 시켜주요. 50도, 70, 100의 순서로 프레스를 압력하여 과잉 내 레진을 제거해줍니다. 여기서 셀로판지를 덮는 이유는 만약 안 덮는다 가정을 하고 시압을 해주면은 과잉된 레진을 제거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하게는 될 텐데 그러면서 또 열게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매끈한 유치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 지저분한 유치상이 나올 것입니다. 찌꺼기가 붙어 있으면서 경화가 계속 될 테니까요. 섞고요. 그 다음에 큐링을 하나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냥 넣어도 되는데 클램프 조여서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클램프 안 조이고 넣는다 하면은 뜨거운 물에 넣는 것이니까 분명히 팽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석고도 팽창하고요, 레진도 팽창하고요, 함도 메탈이니까는 메탈도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분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클램프를 조이고 큐링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플러스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망치로 깨가지고 함을서 분리를 시킨 다음에 매물재를 파손시켜가지고 리마운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지우치가 리마운팅해서 딱 교합을 시켜보면은 분명히 안 닿습니다. 인사이즈 가이드 핀이 한 0.5에서 1mm 정도가 뜰 텐데요. 그 이유는 이제 물론 클램프로 팽창이 안 되게 노력을 하였지만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어쩔 수 없냐면은 레진이 팽창이 되면서 약간이 좀 높아지면서 부피 변화가 생겨가지고 교합의 부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기능 교두를 삭제해서 중심 교합을 맞춰줘야 되겠죠. 중심이 교합이 되겠죠. 네. 여기서 저희가 셀로판지를 했던 방법은 레진을 전입했던 방법은 주의법입니다. 주의법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리마운팅을 하게 되지만은 만약에 유의법으로 레진을 전입했다고 한다면은 리마운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형을 이제 선택 삭제를 하고 났으면 다 하면은 모형 파손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 망치 같은 걸로 을지상이 변형이 오지 않게 살탁탁탁 두드려서 모형을 파손시켜줍니다. 굳이 모형을 파손시킬 필요가 있냐, 분리제도 발랐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무대포로 빼다가는 을지상이 그냥 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모형을 굳이 망치 같은 거로 깬다고 하는데요. 이제 상 같은 경우 보자면은, 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주 이제, 연결가 좀 그냥 말 그대로 U자기 때문에 망치로 깬다고 했으니까는, 깨질 염려가 좀 많이 큽니다. 중전시 쪽 부분에서 파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고, 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취 유두 쪽에 모형이 잘 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되게 덴처바나 피셔바 같은 걸로 이제 다듬 모형의 매물 모형의 찌꺼기를 다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지상면을 본의 아니게 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환자에게 시적을 했을 때 갭이 생기게 되면서 음압이 조금 덜 생겨 유지와 안정에 불안정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나온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썩고 용해제라는 제품인데요. 선택 삭제까지 해주고 망치로 어느 정도 깨준 다음에 이것에 액체로 좀 담가두면은 됩니다. 이것의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퇴근 전에 좀 물에 담그고, 용 액체에 담그고 출근을 했을 때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연마를 좀 해주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연마 기구를 이용해서 덴처를 좀 아주 깨끗하게,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최대한 해주고, 말 그대로 이제 연마죠. 그 다음에 이제 퍼미스 같은 걸로 이제 광을 좀 내줍니다. 퍼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에 술자가 사용을 해서 퍼미스의 파우더가 상태를 보면은 퍼미스의 털에 찌꺼기가 파우더에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안 되겠죠, 광내는데. 찌꺼기가 이제 또 이제 닿게 되면서, 의치상과 닿게 되면서 이제 기스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광이 좀 덜 나게 되니까는 파우더 상태를 좀 봐서 채로 좀 걸러내주는 걸로 이제 파우더 상태를 좀 보고, 퍼미스를 할 때 물 좀 묻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찰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레진이 불에 달궈지는 효과라고 해야 될까? 타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광이 좀 어느 정도 났다 하면은, 또 더 광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표면 경화 처리제를 도포해가지고 럴중을 레진기에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는 의치를 이제 찬물에 보관하여서 이제 치과로 배송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따뜻한 물로 보관을 한다라고 한다면 팽창이 생기게 됩니다. 찬물로 좀 보관해주고 환자에게 시적을 해서 기압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필요시 선택 착지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환자가 이제 시적을 하다가 떨어뜨렸거나 너무 오래 착용하여서 치은이 퇴축되었다거나 또 좀 딱딱한 음식물을 씹어서 인공씨가 파절되었다거나 그렇게 되면 리페이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첨상과 개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첨상이라면 말 그대로 첨가하는 것인데, 파절됐을 경우에 레진을 좀 첨가해가지고 다듬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거가 있고요. 개상이라 하면은 인공수가 파절되었을 때 인공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제 개상이 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총리티 전 제작 과정을 생각나는 바 한번 적어도 보고, 설명을 할 때는 그림만 보면서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